엄마 제발 가세요. 한 푼도 못 드립니다.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절규하는 아들과 쇠망치를 들고 문을 뜯으려는 여동생들. 그리고 그 옆에서 내 아들을 처벌해달라며 피켓을 든 79세의 노모. 평생 성실했던 일용직 노동자 박 씨를 벼락부자로 만든 건 40억 원의 로또였습니다. 하지만 그 축복이 떨어진 지 딱 일주일 만에 가족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원수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은 만약 오늘 밤 40억이 생긴다면 가족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? 아니면 이들처럼 문을 걸어 잠그시겠습니까?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부모 형제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끝까지 비밀로 하시겠습니까?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박 씨는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.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죠.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밤 기이한 꿈이 찾아왔습니다.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얀 모시옷을 입고 나타나 박 씨의 품에 황금빛이 도는 커다란 보따리 3개를 안겨주는 꿈이었습니다. 잠에서 깬 박 씨는 왠지 모를 전율을 느꼈습니다. 평소 복권 한 장 사지 않던 그였지만 그날은 홀린 듯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.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생각으로 고른 번호 6개. 토요일 밤 TV 화면에 뜨는 번호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던 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번호까지 40억 3천만 원. 세금을 떼고도 27억 원이 넘는 거액이 그의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습니다. 박 씨는 가장 먼저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. 이제 고생 끝났다. 우리 엄마 좋은 집 사드리고 효도하며 살아야지. 그는 당첨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.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. 부산으로 내려간 박 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사드리고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동생들의 반응은 박 씨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. 오빠, 나 이번에 가게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2억만 줘. 오빠는 40억이나 있잖아. 아니, 나는 내 애들 유학 비용은 안 해줄 거야? 오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. 축하의 말은 잠시뿐 여동생들은 박 씨를 마치 걸어다니는 ATM기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심지어 어머니조차 내 여동생들 불쌍하지도 않냐, 똑같이 나눠라며 박 씨를 압박했습니다.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.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은 아니었지만 당첨금의 주인은 엄연히 자신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재산을 강탈하려 들었습니다.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박 씨는 자신의 가방을 뒤져 로또 당첨금이 입금된 통장을 훔쳐보려던 여동생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.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어? 결국 박 씨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로 몰래 이사를 감행했습니다.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세상을 등진 채 조용히 살고 싶었죠.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인간의 집착은 무서웠습니다. 여동생들은 흥신소를 동원해 오빠의 새집 주소를 알아냈고 79세 노모를 앞세워 양산까지 쫓아왔습니다. 박 씨는 양산의 새 아파트 거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.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악에 바친 여동생들의 고함과 기어코 문을 열겠다는 날카로운 금소금이었습니다. 오빠,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. 엄마가 밖에서 떨고 계시잖아. 여동생들의 외침 뒤로 79세 노모의 힘없는 기침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. 박 씨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. 지금 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두 아이의 미래까지 저들의 탐욕에 짓밟힐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. 결국 여동생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. 인근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주인이 안에 쓰러져 있는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하고 무단으로 현관 도어록을 파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 드릴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리고 쇠지개가 문틈을 파고드는 공포스러운 상황.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살려주세요. 누군가 제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.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. 하지만 다음 날 박 씨는 경남 양산시청 정문 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자신의 어머니가 로또 당첨되더니 엄마를 내쫓는 폐류나 아들을 처벌해달라는 커다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곁에는 여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었습니다.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. 40억 로또 당첨된 아들의 배은망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었고 박 씨는 순식간에 천하의 불효자가 되었습니다. 사람들은 박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. 돈 좀 생겼다고 엄마를 버리다니
벼락 맞을 놈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죠.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. 박 씨가 침묵을 깨고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계좌 내역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. 박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여동생들은 단순히 오빠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. 오빠, 그거 다 우리 공이야. 엄마 모시고 살 거면 당첨금의 절반은 내놓고 가. 안 주면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줄 알아. 오빠 애들 학교 어디 다니는지 모를 것 같아? 협박은 집요했습니다. 박 씨는 당첨 직후 이미 어머니에게 수억 원대의 아파트를 사들였고 매달 수백만 원의 용돈을 입금한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 문제는 그 돈을 여동생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노모를 세뇌시켜 시위 현장으로 내몰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. 돈 앞에 무릎 꿇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천륜을 무기로 돈을 갈취하려던 동생들이었습니다. 박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는 시니어 심리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단호한 절연의 길을 택했습니다. 그는 자신을 괴롭힌 여동생들과 매제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.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존속 협박 혐의까지 검토하며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. 엄마, 내가 준 아파트 돌려주세요. 이제 우리 남남으로 살아요. 이 말 한마디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. 무조건 자기들 편일 줄 알았던 법은 박 씨의 재산권을 보호했고 여동생들은 졸지의 범죄자 신세가 되었습니다. 돈을 주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던 그 당당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오빠 미안해. 고소만 취하해줘라며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. 박 씨의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뒤였으니까요. 모든 법적 공방이 끝난 후 박 씨는 가족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. 동생들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어머니는 아들이 사준 아파트를 비워준 채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. 박 씨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곳에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었습니다.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높은 담벼락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성 같은 집이었죠. 하지만 그 화려한 거실에 앉아 박 씨가 마주한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고독이었습니다. 아빠, 우리 이제 할머니랑 고모들 못 봐?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박 씨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. 아버지가 꿈속에서 안겨준 황금 보따리는 분명 축복이었을 텐데 왜 자신의 주변에는 이제 사람 대신 돈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가짜 인연들만 남게 된 것일까요? 박 씨는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당첨된 그날의 복권을 찍어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. 만약 내가 그날 복권을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웃으며 찌개를 나눠 먹는 가족이었을까?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충격적인 통계에 주목해야 합니다. 로또 1등 당첨자들의 90% 이상이 5년 이내에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거나 파산한다는 통계입니다.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갑자기 쏟아진 거액은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. 박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는 돈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성벽을 쌓았지만 그 성벽은 동시에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.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여동생들은 오빠에게 연락할 면목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자 결국 박 씨의 옛 지인을 통해 소식을 전해온 것이었습니다. 박 씨의 손이 다시 한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 돈 때문에 나를 버린 사람들인데 내가 또 가야 할까? 박 씨는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. 하지만 그는 병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. 대신 원무과를 찾아가 어머니의 병원비 전액과 향후 간병비까지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. 그리고 여동생들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. 이게 내가 아들로서 하는 마지막 도리입니다.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. 이것은 박 씨의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. 가족을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품격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. 돈으로 괴롭힘을 당했기에 역설적으로 돈으로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.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 무거운 황금 보따리를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박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는 흔히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박 씨는 40억 원이라는 돈을 통해 인간관계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습니다. 그는 현재 남은 당첨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탁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몫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야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는 기분이 듭니다. 그는 더 이상 로또 번호를 맞추지 않습니다. 대신 아침마다 뜨는 해를 보며 오늘 하루 정직하게 땀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. 40억 원이라는 거액이 그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은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 사람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.
박 씨는 이제 양산의 대저택을 처분하고 강원도 산골의 작은 목공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. 그에게 남은 돈은 이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의 교육비와 독립자금, 그리고 본인의 소박한 노후 자금이 전부입니다. 나머지 큰 금액은 익명으로 아동복지재단에 기탁했습니다. 신기하게도 수십억의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그 돈을 내려놓았을 때 박 씨는 비로소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.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더군요. 그는 이제 동네 사람들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평범한 박 씨로 불리는 삶에 만족합니다. 비록 가족들과의 인연은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,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. 로또 1등이라는 일생일대의 행운은 그에게 부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선물하고 떠난 셈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박 씨의 사연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 로또 1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. 돈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 모습을 투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.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의 관계입니다. 자식에게, 형제에게 돈을 물려주기 전에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먼저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. 그것이 박 씨가 40억 원을 지불하고 배운 가장 비싼 수업료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. 행운은 밖에서 오지만 행복은 안에서 지어가는 것입니다.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?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사연 속 주인공과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인생의 깊은 맛을 전해드리는 사연 전문 작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